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충청은행이 98년 문을 닫은 후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충청과 강원이 유일합니다. 이에 지방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충남경제진흥원 박만기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지난 2021년 이 충청권 4개 시도, 그러니까 충청 남북도, 세종시, 그리고 대전시 이렇게 지방은행 공동 추진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행 상황이 사실 잘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일각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방은행 설립이 답보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과연 충청권 지방은행에 설립이 된다면 과연 그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규제 및 정치적 결정 또한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수익성 담보 부분에서 지금처럼 그 전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이나 특히 최근에 있는 인터넷은행에 비해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한 10%라 하더라도 보통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ROE라든가 자기자본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다소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전에 그 연구한 그 조사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두 가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리 시장일 경우에 중금리 시장을 우리가 충분히 지역의 그 고객들을 자영업자나 아니면 그 밖에 서민금융을 충분히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이쪽 시장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이것을 담보할 수도 있고요. 네. 또한 그 지역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보통 우리가 보면은 숟가락 젓가락도 다 볼 수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지역 고객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총체적 그 맞춤형 그 상품들을 개발하는 보통 옴니 E2E라고 하는 정형에 걸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규제 및 정치적 결정에 대한 사안인데 이것은 추후로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수익성과 규제 및 정치적 결정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익성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또 단점이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우리가 장점을 잘 키운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 은행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이렇게 지방은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사실 좀 있거든요. 전국 단위 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는 어떤 점에서 가장 크고, 또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점 때문에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지방은행에서 경남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전라도의 은행들이 있지만 유독 그러면 왜 충청권 지방은행이 필요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충청권 금융산업이 상당히 낙후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금융 주체들의 그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거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하면 역외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측면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자생적 균형적인 경제 생태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충청권 금융산업의 낙후성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금융 연관 비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16이면 지방 평균이 1.37이고 약 0.2포인트 이상, 2.5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고요. 예를 들어서 충청권 기업 및 가계금융 역시
충청권 평균이 1억 7천인데 지방 평균이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3천에서 3,500 정도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커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타 뭐 그 외에도 금융 밀도, 금융에 대한 서비스 또한 네. 충청권이 9.5인데 지방 평균이 10.6입니다. 네. 이런 등등의 그로서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역의 유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네. 충청권이 이제 몇 년도 2020년도 데이터이긴 하지만 역의 유출 규모가 GRDP 대비 순수치 요소 소득으로 볼 때 31.9조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은 이러한 비율을 지방 평균이 11.4%, 우리는 13.2%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 이상의 역의 유출이 맞는데 이런 것을 네. 우리의 금융의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면 상당 뭐 다는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을 지방에서 우리가 고용과 산업과 그다음 생산이라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방은행 가시적인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은 지난 7월에 대전 투자금융 설립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금융 중심 지방은행 설립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가선 모양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방은행 설립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은 컨셉을 가지고 지방은행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 특성에 맞게. 대전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업금융과 스타트 기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여기에 대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업금융과 스타트업 기업에 방점을 두었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한 그런 의미 속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충청권 지방은행이라는 것은 지역을 기반한 올 파이낸스 모델로서 서민금융과 그다음에 기업금융, 그다음에 중금리 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서비스형의 그러한 금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말하자면 보조적인 역할,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